안녕하십니까. 김도훈 평가사입니다. 자, 오늘은 인천에 있는, 원룸 건물, 다가구 주택을 하나 분석해 드리려고 해요. 우선은 이제 24년도에 이제 그 낙찰이 된 케이스입니다. 24년도에. 지금 이제 그 감정 기일은 이제 경매 접수가 21년 되고, 이게 좀 오래 걸린 건인 것 같아요. 접수가 21년 되고, 감정은 23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. 그러고 나서 낙찰은 24년도에 24%의 낙찰을 받았어요. 요거만 봐서는 이건 뭐지? 할 정도의 부동산이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건물 전체를 그냥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주 깔끔한 건물이에요. 그쵸? 신축이고 아주 깔끔하게 잘 지어져 있고 요즘 이제 그 화재 때문에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아예 출입구가 이쪽에 있어서 뭐 화재나 이런 거에서 굴뚝 타고 뭐 이게 그 통로를 타고 올라간다라는 거랑도 상관이 없이 그냥 좀 배치를 좀 깔끔하게 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건물에서 좀 포인트로 좋았던 거는 이렇게 주차장이 그냥 한 대씩 한 대씩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, 배치 구조상 로드뷰를 보면은 이렇게 딱 한 대씩 한 대씩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. 딱 한 대씩 들어가 있어서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여기 거주자들 입장에서는 여기는 두 대겠지만 대부분 그냥 한 대씩 한 대씩 들어갈 수 있는 여기도 그냥 깔끔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여기가 조금 이제 망을 막아 놓은 거 보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이쪽까지 통행하면 좋은데 아마도 근데 이쪽은 여기로 들어와서 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뭐 주차장이나 이런 거에서 크게 문제도 안 되고 지역을 봤을 때도 어, 어느 정도 이제 구도심이긴 한데 도로 자체가 널찍널찍하게 그 깔려 있습니다. 그다음 이쪽은 도로 개선 사업도 좀 진행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요 앞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. 초등학교. 초등학교 바로 뒤에 있는 땅으로,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으로 그냥 이 건물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임대를 놓기에 너무 좋은 건물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위치적으로 좋고 분위기상으로 너무 좋은데 이 좋은 건물이 왜 말도 안 돼. 그것도 인천 시내 한가운데 있는 건물이 24%의 낙찰이 됐을까? 그게 제 의문이죠. 자, 그래서 봤더니 이 건물은,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래요. 그래서,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고, 그래서,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등기부는 있어요. 이제 이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, 여러분. 등기부는 있는데요. 등기부 있으면 권리관계가 다 된 거 아닌가요? 라고 할 수 있는데, 등기부는, 채권자가 등기부를, 이제 보존 등기를, 진행시켜서 등기부가 먼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자, 무슨 얘기냐. 토지가 있습니다. 토지가 있고, 그 외에 지금처럼 건물이 딱 지어져 있으면 완벽하게 이 건물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기부도 있어야 되고요. 등기부에 토지랑 건물이 다 존재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대장상 건축물 대장, 그 다음에 뭐 토지 대장, 뭐 이런 공부들에 이런 것들과 동일하게 이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. 근데 지금 건물처럼 사용 승인을 받지 않으면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지 않습니다. 그러면은 현황을 가봤을 때는 토지랑 건물이 다 같이 있는데, 채권자 입장에서 요 건물은 등기가 안 돼 있어서 토지만 경매를 넣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. 이렇게 될 땐 법정 지상권 성립 여지의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그 평가도 이루어지면 토지에 대한 그 경매가 치러지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 성립되는 만큼 토지 가격이 하락돼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 건물은 건물 지은 사람이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채권자 대위권으로 이 건물 등기를 임시로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건물 등기를.
건물 등기를. 자, 그래서 지금 건축물 대장이 있으니까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문제는 등기는 할 수 있지만 사용을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건물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아까 기간도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. 보시면 경매 접수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감정까지 이루어지는 시기가 한 2년 정도 걸렸어요. 그쵸? 엄청 오래 걸린 겁니다. 그거는 이 지상에 있는 건물을, 채권자 대위권으로 해서 등기를 시키느냐고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채권자 대위를 통해서 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다. 자, 이제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것은 오케이. 소유권에 대한 것은 낙찰자가, 이게 나중에 이제 B라는 낙찰자가 가져가면 소유권에 대한 건 오케이 가져가 토지 건물 소유권. 근데 건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려면은 사용 승인은 낙찰자가 받아야 됩니다. 사용 승인은. 그래서 그럼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이 건물 전체가 정말 위법하고 불법적으로 증축을 하게 돼서 대단히 이제 그 수선하는 비용이 너무나 과대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건물은 이제 들어가는 건 물음표가 되겠죠. 자,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사항들이 쭉 설명되어 있어요. 보면은 건축법상 사용을 받지 않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 미등재다. 이 등재를 시켜야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. 임의경매 개시 결정 촉탁으로 인해서 22년 1월 6일 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감정이 이제 진행되는 그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걱정되는 거는 낙찰받고 나서 건축 허가 받은 것만 허가 사항을 변경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은 허가 받은 대로 우리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. 자, 그럼 연면적은 523.27 면적으로 등기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 허가 면적상으로는 이렇게 491.63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. 자, 1층은 16.6, 그 다음에 2층부터 4층은 120.18로 되어 있는데 124.74로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. 4제곱미터, 뭐 넓게는 5제곱미터가 또 많이 지어진 거고요. 여기도 한 3제곱미터 이상 지어져 있다라고 하네요. 자, 옥탑층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일명 우리가 그 계단실 같은 거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상관없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것도 다시 고민해서 봐야 되겠죠. 자, 그래서 이 부동산은 지금 제가 낙찰하신 분을 케이스를 봤어요. 요 강땡땡 요 분이 3억 9,100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요. 92년생 분이시더라고요. 자, 92년생 분인데 이분은 이 건물을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낙찰을 받았겠죠. 그래서 내가 이거 낙찰 받아서 건물 합법적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팔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나머지 권리관계는 이게 합법적 건물이 아니니까 지금 보면은 보증금 6천만 원, 5,800만 원 뭐 이렇게 있습니다. 그쵸? 뭐 전입하고 확정신고 뭐 배당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러고 나서 뭐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2,800, 1,900, 2,100만 원밖에 안 돼요. 실질적으로 이분이 이제 이건 낙찰이 끝난 거니까 아예 보면은 인수할 거는 7천만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3억 9천에 7천만 원 정도 더 들어간 뭐 4억 언저리에서 실질적으로 낙찰을 받은 부분이다.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전세금이라는 거는 어, 합법적인 건물이 아니니까 좀 약하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겠죠. 그쵸? 그래서 이거는 이 수익률은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세로에 넣으면은 적법 건물로 바꾼다고 하면은 더 우수하게 임차인들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. 그다음에 명도에 대한 것도 다들 가져가시잖아요. 다들 가져가세요. 그다음에 인수액도 다 가져가기 때문에 명도에 대한 것도 크게 스트레스가 없는 부분입니다. 자, 그러고 나서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. 요쪽 지역에 25년 기준으로 보니까 요 토지에 대한 토지 담보가만 한 300만 원 정도 인정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 토지 가치만 건물을 다 때려보신다고 해도 토지 가치만 7억 6,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. 지금 경매가가 16억 정도 나왔죠. 16억 정도 나왔는데 요거 가가 제가 봤을 때는
2025년도에 담보가가 16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. 어떤 경우에 이 건물을 합법 건물로 인정을 받았을 때는. 그쵸? 자, 그러고 나서 또 궁금해지잖아요. 이 멀쩡한 건물이 사용 승인을 못 받은 거는 더 디테일하게 찾아봐야겠지만 왜 넘어왔을까? 그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거는 등기부 사항 증명서를 보면 될 것 같아요. 자, 건물에 대한 거는 후발적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초기에 이루어진 이 토지 등기를 한번 볼게요. 보시면은 뭐 83년도에 매매되고 뒤에 쭉 가보시면은 2003년 매매 해제되고 쭉 보시면은 강제 경매로 2006년에 정진우 님이 낙찰을 받았네요. 강제 경매로 낙찰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윤영준 님한테 매각을 했습니다.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2017년도에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.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은 게 2017년도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왜 멀쩡한 건물이 왜 넘어갔나? 윤영준 님이 쭉 진행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. 이분이 파산 관제인. 그래서 윤영준 님의 재산이 이분이 아마 이제 건물 짓고 뭐 하다가 파산이 됐나 봐요. 그러다 보니까 파산 관제인에 의한 형식적 경매로 경매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쭉 넘어가고 해서 나머지 이제 그 11억 정도 이제 건물을 짓겠다고 하고 건축 허가를 내고 나서 이제 대출을 받은 거죠.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있었던 건물은 철거를 해버렸습니다. 그래서 철거를 해버린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5억에 이 토지 건물을 샀어요. 자, 스토리상으로 보면은 2003년도에 낙찰을 한번 받았고요. 죄송합니다. 2006년도에 임의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이분이 2016년도에 5억에 매각을 한 겁니다. 5억에. 5억에 그 건물? 그럼 옛날 건물 한번 볼까요? 자, 카카오 맵으로 들어가시면 요 기능이 있어요. 이제 스카이뷰, 로드뷰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, 로드뷰로 여기를 체크를 하시고, 그 다음에 요쪽에 보면은 일자가 있습니다. 23년 7월 달에 했다라는 거고요.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기간이 있어요. 기간이. 자, 그러면 아까 우리 2016년도에 매매를 했을 때 어떤 건가? 요 건물이었네요.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. 보니까 요렇게 생긴 건물이었네요. 2016년도에는. 자, 뒤쪽에, 뭐 학교 건물도 보이고, 그 다음에, 이렇게 주택으로 들어간 입구로 통해서, 그쵸? 입구로 통해서 이렇게 주택하고 뭐 상가가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건물이 있었습니다. 요런 건물이. 요런 건물이 있었던 걸 2016년도에 있었던 거를 5억에 사서 2006년도에 이분은 낙찰을 받은 거죠. 그 다음에 새로 2017년도에 이렇게 건물을 지은 겁니다. 개발을 참 잘 하신 것 같아요. 적당하게 목적에 맞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아마도 자금이나 이런 문제가 생겨갖고 중단돼서 파산관제인에 의해서 형식적 경매로 물건이 나온 거다. 나오고 나서도 시간이 한참 걸린 게 이 지상에 있는 건물을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 등기를 한 다음에 나오느냐고 시간이 오래 걸렸고 낙찰이 이렇게 이 저가로 데려간 건 뭐냐면은 일반인 분들이 이거 사용 승인 받아야 되는 거 내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 이제 낙찰을 받은 건다. 근데 그분도 자체도 대단히 낮게 잘 받은 거라서 이것만으로도 만약 사용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건물 안에를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하면 되죠. 근데 하는 비용이 여러분 이거 담보가 한 16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제가 하도 궁금해서 이거 담보가까지 판단해 봤어요. 요 상태로 토지 건물 면적이 막 여기서 막 몇십 제곱미터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. 각 층에서 허가된 면적과 좀 차이 나는 부분들이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까지 수선한다고 하면 충분히 수선이 가능한 부분이 고요.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. 뭐냐면은 이분이 다각으로 안 받고 여기를 근생으로 받았다? 그러면 문제가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. 그럼 그런 부분들은 어디서 받는지 그건 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아주 재미난 물건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설명에서는 이 건물에 대한 건물 건축에 대한 것
것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